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퓰리처상이 빛나는 스티븐 글렌블렛의 폭군 5번째 시간인데요. 이 책 이제 후반부를 보시면 이제 저자께서 그 셰익스피어가 독재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독재자, 그리고 독재 사회 가운데 가졌던 생각과 희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떤 셰익스피어의 어떤 인사이트, 해안도 대단하지만 그 옛날 때 그 희망으로서 약간 민주주의적인 그 희망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어떤 강의를 해드리기보다 작가가 잘 요약한 셰익스피어가 바라본 독재사회, 그리고 그가 꿈꾸었던 희망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을 여러분께 그냥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셰익스피어는 평생에 걸쳐서 공동체가 붕괴하는 방식들을 깊이 명상해 왔다. 인간성에 대한 예리한 통찰과 민중 선동가들이 부러워할 만한 수사적 재능을 발휘하여 셰익스피어는 혼란한 시대에 군중의 저열한 본능에 호소하면서 그들의 깊은 불안을 자신의 동력으로 사용하는 사람, 독재자를 아주 능숙하게 묘사한다. 그가 볼 때 당파 정치에 깊이 함몰된 사회는 기만적인 포퓰리즘에 특히 취약하다. 독재적 야망을 부추기는 사조 세력이 언제나 있고 독재적 야망의 위험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집권에 성공한 독재자를 배후에서 통제하여 기존 제도를 적절히 공격하면서 그들의 사복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극작가는 행정 능력도 없고 건설적 변화의 비전도 없는 독재자가 권력을 잡았을 때의 사회 혼란을 거듭 묘사한다. 비교적 건전하고 안정된 사회조차도 무자비하고 비양심적인 자를 물리치게 해주는 자원이 별로 없다고 셰익스피어는 생각한다. 또 그 사회는 불안정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는 합법적 통치자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장치도 별로 없다. 셰익스피어는 독재자의 소나기에 떨어진 사회에 찾아오는 끔찍한 결과를 정면에서 응시했다. 맥베스의 한 등장인물은 이렇게 말한다. 아, 불쌍한 나라. 자신의 모습을 알기 두려워하는 나라. 우리의 모국이라기보다 우리의 무덤이라고 하는 게 더 나아. 아무것도 모르는 감각 없는 사람 말고는 웃는 자가 없어. 탄식과 신음과 비명이 높게 들려도 그걸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어. 쓰라린 슬픔도 대수롭지 않는 거로 여겨져. 셰익스피어는 이런 고통을 가져온 자들을 제거하는 데 따르는 폭력과 비참함이 어느 정도인지도 분명하게 기록한다. 하지만 극작가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암살로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 그가 보기에 암살은 아주 절망적인 대책으로서 흔히 그것이 의도하는 것과는 정반대 결과를 가져온다. 셰익스피어는 경력 말기에 집단 생활의 예측 불가능성에 희망을 걸었다. 집단 생활은 어떤 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생활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계산하기 어려운 많은 요소가 집단으로 작용하여 브루투스나 맥베스 같은 이상주의자나 독재자는 사태의 진행을 안정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지금 이 순간의 미래의 모습을 느끼지도 못한다. 이것은 맥베스의 아내가 말한 것과는 정반대이다. 당신의 편지는 저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지의 현재를 뛰어넘게 하여 지금 이 순간의 미래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극작가로서 셰익스피어는 이런 예측 불가능성을 놀라울 정도로 많이 포용했다. 그의 희곡들은 다양한 플롯을 뒤섞고 왕과 광대를 함께 등장시키고 일반적 예상을 뛰어넘고 의식적으로 해석의 주도권을 배우와 관중들에게 넘겨준다. 이러한 연극적 실천에는 아주 다양하고 무자기적인 관객이 결국에는 사태를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깔려있다. 셰익스피어의 동시대 극작가인 벤 존슨은 관객들이 자기 좌석에 얼마를 지불했는지에 따라 연극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환상적인 생각을 제시한 바 있었다. 관객이 6펜스, 12펜스, 18펜스, 2실링, 하프 크라운 등 내놓는 돈에 따라 좌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합법화하자.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이러한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 극장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있고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그렇게 하여 나온 총체적 결과가 극의 성패를 결정짓는다고 보았다. 코리올라누스에서도 로마가 가까스로 독재로부터 모면한 사태를 묘사할 때도 셰익스피어의 이런 확신이 잘 드러나 있다. 로마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독재적 영웅의 심리적인 불안정, 어머니의 설득력, 평민들에게 부여된 자그마한 행동의 힘, 유권자들과 선출된 지도자들의 행동 등 여러가지 원인이 복잡하게 얽힌 결과였다. 극작가는 지도자들을 냉소적으로 대하기가 쉽고 또 그 지도자들을 믿은
인간적인 선남 선녀들에게 절망하기 쉽다는 것도 알았다. 지도자들은 종종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고 타락한다. 군중들은 종종 어리석고 배은망덕하며 민중 선동가에게 쉽게 넘어가고 그들의 진정한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더디게 이해한다. 비열한 사람들의 잔인한 동기가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이는 기간, 그것도 긴 기간이 있다. 그러나 섹스피어는 독재자와 그 추종자들은 결국에는 실패한다고 보았다. 그들 자신의 사악함과 민중들의 인간적 감정에 의해 파멸하고 마는 것이다. 민중의 감정을 일시적으로는 억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예 없애지는 못한다. 섹스피어의 생각에 집단적 올바름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기회는 보통 시민들의 정치적 행동에서 나온다. 섹스피어는 사람들의 세세한 움직임을 놓치는 법이 없고 그들을 자세히 묘사한다. 섹스피어는 드라마에서 사람들은 독재자를 지지하는 함성을 외쳐달라고 제촉받을 때 침묵한다. 사악한 주인이 죄수를 고문할 때 그 악랄함에 저항하는 하인도 있다. 경제적 정의를 요구하는 배고픈 시민들도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도시란 사람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여기는 도시란 국가를 뜻하기도 할 것 같고요. 여기 문구를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디냐면 섹스피어의 생각에 집단적 올바름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기회는 보통 시민들의 전적 행동에서 나온다. 그래서 섹스피어가 그 옛날 때 그 왕이 지배하는 그 400년 전에 이런 뭐랄까 약간 민주주의적인 발상을 했다는 자체가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이 섹스피어의 이런 희망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민주국가로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 여러 나라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섹스피어가 말한 뭐죠? 섹스피어가 희망을 걸었던 보통 시민들의 정치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그리고 필요할 때 행동을 하지 않을 때 그때 언제든 공동체는 붕괴할 수 있고 또 언제든 독재자 그리고 독재 그룹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가 길거리에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투표만 적극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는 나랑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런 경우는 없죠. 정치는 우리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때 완벽하진 않지만 과거보다 좀 더 발전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 가운데 상황은 때로는 절망적이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어지럽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